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아직도 중산층 같지가 않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뉴스 하나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는 순간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자산 9억 4천만 원, 월 소득 686만 원. 이게 대체 무슨 중산층입니까? 상위 10% 아닙니까? 한 달에 427만 원을 큰 고민 없이 쓸 수 있어야 하고요. 해외여행은 1년에 최소 1회에서 2회는 다녀와야 합니다. 이쯤 되면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부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입니다. 2022년만 해도 자신을 중산층 이상으로 본 비율이 42.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60.5%로 껑충 뛰었습니다. 18.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갑자기 다 부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중산층의 의미가 바뀐 걸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원래 중산층이란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사회 집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통계청이나 OECD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 또는 50%에서 150% 사이. 그러니까 딱 중간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자산 9억 4천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산층의 평균 순자산은 5억 원입니다. 무려 4억 4천만 원이나 더 많은 겁니다. 같은 중산층끼리도 격차가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산층의 순자산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순자산 상위 10.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월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686만 원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300만 원대인 나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상위 10%라니요? 그럼 나머지 90%는 다 뭡니까?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는 걸까요? 우리가 다 욕심쟁이가 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만큼 있어야 중산층처럼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산층 기준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입니다. 2022년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본 비율은 42.4%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60.5%로 뛰었습니다. 3년 사이에 18.1%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층을 5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상, 중상, 중, 중하, 하입니다.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60.5%는 상, 중상, 중을 합친 비율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조건을 보시죠. 첫 번째, 순자산 9억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집이 10억이어도 대출이 5억이면 순자산은 5억입니다.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나서 9억 4천만 원이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월소득 686만 원 이상입니다.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월평균 427만 원을 큰 고민 없이 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쓰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연 1회에서 2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은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기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중산층이 아니라 상위 10% 아닌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이나 OECD가 말하는 중산층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객관적인 중산층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인식 속 중산층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무려 4억 4천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같은 4인 가구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중산층 4인 가구의 순자산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순자산 상위 10.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에 가깝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부동산입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규모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실제 부동산 자산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무려 4억 5천만 원 차이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8억짜리 집에 살아야 중산층 같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월 소득도 보겠습니다. 686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 원대입니다. 686만 원이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상위 20%도 안 될 겁니다. 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427만 원을 큰 고민 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4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 중반입니다. 427만 원이면 평균보다 100만 원 가까이 더 많은 겁니다. 해외여행은 또 어떻습니까? 1년에 1회에서 2회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전체의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기준이 상위 30% 수준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상위 10%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60%가 자신을 중산층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최소 40%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착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거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산층이어야 해라는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중산층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는 걸까요? 단순히 욕심 때문일까요? 허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산층 기준을 높게 잡는 이유, 욕심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특히 부동산입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값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격차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서울과 수도권 얘기입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이 넘습니다. 송파구, 서초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강동구나 노원구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5억입니다. 지방은 3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집 샀습니다. 대출 갚느라 1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2배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뒤처진 것 같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8억짜리 집은 있어야 중산층 아니냐고요. 5억짜리 집에 사는 나는 아직 중산층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SNS에서 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달에 4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10년 전 같으면 꽤 괜찮은 월급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600만 원 법니다. 대학 동기는 800만 원 법니다. 갑자기 내 400만 원이 초라해집니다. 중산층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최소 600만 원은 벌어야 중산층 아니냐고요. 열심히 살아도 옆집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노력보다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능력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집을 샀느냐가 10년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아직 중산층 아니야? 이 한마디가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가 싶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실제로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인 사람들도 자신을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자산 6억 있고 월급 500만 원 받아도 중산층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친구는 10억 있고 700만 원 받으니까요. 비교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계급의 상징입니다. 자산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목숨을 겁니다. 8억짜리 집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5억짜리 집에 살면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기준이 9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가혹해져서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9억 4천만 원이 없으면 중산층이 아닌 걸까요? 월급 686만 원을 못 받으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산층은 원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산층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산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중간 정도라는 겁니다. 상위 10%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산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이 아니라 상위가 됐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풍요가 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중산층은 원래부터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게 중산층이었습니다. 월급 400만 원 받아도 괜찮다고 느끼면 중산층입니다. 집이 5억짜리여도 만족하면 중산층입니다. 1년에 해외여행 못 가도 행복하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9억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600만 원 벌어도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8억짜리 집에 살아도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비교하니까요. 옆집은 더 많이 가졌으니까요. 친구는 더 잘 사니까요. SNS에는 더 화려한 삶이 가득하니까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낙제생으로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중산층인데도 중산층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한 기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부동산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 집값이 계급을 나누는 사회, 입지가 능력을 대체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옆집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SNS 속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둘째, 절대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입니다. 나는 얼마면 행복한가? 나는 얼마면 안정적인가? 이걸 스스로 정하십시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십시오. 셋째, 숫자가 아니라 삶을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합니다. 내일을 얼마나 기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산층입니다. 9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600만 원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5억짜리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중산층입니다. 내가 안정적이면 그게 중산층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게 중산층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비교하니까요. 사회가 계속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비교가 아니라 만족으로. 그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중산층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9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산층입니다.
아니, 중산층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존엄으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중산층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